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난 영상편 잘 보셨습니까? 영상 내용 좋으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시청 바라고요. 그때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서 또 많은 인기와 또 참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래 오늘도 모셨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참여를 해주신 우리 두 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7월동 짱구 엄마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린다킴입니다. 네, 또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술입니다. 술. 자, 술 얘기만 해도 징글징글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술 하니까 나 이 영상 보면서 술 얘기하니까 한잔하고 싶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술 하면은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소주서부터 맥주, 막걸리, 위스키 뭐 다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술을 잘 먹는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러시아라는 나라도 생각을 하게 되고 남미 쪽에 뭐 데킬라 하면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는 게 팍팍하다. 또 심한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될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지만 될까? 난 술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연인과의 헤어짐, 또 자식들의 문제,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 술이라는 매개체가 때로는 필요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술 문화를 쭉 해오는 세대는 20대, 뭐 요즘에는 또 한간에 얘기를 한다면 10대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의 영상에서는 왜 술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제일 술을 선호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고령화, 노령화, 노인들의 천국 뭐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도 지금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먹게 될런지, 또 그에 관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는 술꾼이 있으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마음 편하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 몸이 술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위도 좀 안 좋고 장도 좀 안 좋고 고지혈증에 혈압에 당뇨까지 아주 종합병원입니다. 제가 술을 먹게 되면 후유증이 너무 커서 저는 술을 좀 자제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 주에 일주일에 뭐 맥주 한 캔, 두 캔 정도는 마십니다. 다만 이제 술자석에서 지구력이 없을 뿐이죠. 우리 신월동의 짱구 어머니께서는 술 하면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술, 사실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 저희 형제가 이제 4남매인데 네. 네, 부모님이 술을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간이 술을 못 마셔요. 근데 희한하게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양천구로 이제 왔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술을 아주 그냥 그 아버님서부터 우리 남편부터 진짜 술을 너무 많이 애주가 그때까지 제가 이제 시아버님 지금 술 개수를 세고 계신가요? 술 개수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버님이 제가 뭘 생각을 그렇게 하셨는지. 방가를 제가 이제 시댁하고 가까이 살거든요. 네, 사는데 진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재활용 있죠. 네. 그 푸대가 있어. 푸대가. 푸대로 담그세요, 아주. 제가 이제 올라가면 애기들하고 이제 올라가 보면 옛날에 보면 그 자루라고 그러죠. 네. 자루에 아버님이 드신 소주가 이렇게 가마니로 나왔어요. 시댁은 가마니로. 그래서 저걸 저렇게 많이 드시나 했는데 우리 남편을 가까이서 보니까 아버님이 그러니까 본인은 술 안 먹겠다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이제 너무 많이 드시는 걸 보고서 자라면서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아무래도 술이 참 이렇게 주사가 많은 건 아니신데 술을 드시고 나면 몸이 또 힘드시고 하니까. 근데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 술을 진짜 일모분도 못 드시거든요. 연세가 드셔서 건강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술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오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술을 이제 안 드시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낙이 없으시구나. 낙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기들 어렸을 때 이제 올라가면 저희들이 있을 때는 술을 안 드시는데 이제 명절에 이제 생일 때 이럴 때 술을 많이 드셔요. 근데 어머니하고 계실 때는 술을 허건날 드셨다 하더라고. 저희들 앞에서는 술 드시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럼 아버님은 술을 드실 때 이 약주를 바깥에 나가서 친구분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하고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이제 혼술이라 그러죠? 혼술이요, 혼술. 아, 혼술. 혼술이니까 외롭죠. 외롭고 아버님이 아주 친한 친구분이 한 번 직장 동료분이 계셨는데 이제 고척동에 김씨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진짜 혼술이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님이 이렇게 술 드시고 약주 드셔서 이러시는 그 과정을 오랫동안 봐오셨을 텐데 뭐 불만, 불평 이런 건 없으셨나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버님은 낙이 없어서 그러시다. 술이 아버님한테 친구다 이랬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은 시아버님의 연세가 몇 세 정도신가요? 지금 87세. 80대 중후. 이제 후반에 접어드시는군요. 90세 되시는 거죠. 그러면 술을 이제 중단하신 거는 대략 몇 년 정도가 되셨어요? 위암 수술하시고도 드셨어요. 저희 아버님 정말 좋아하시는 케이스이셨구나. 네, 사실 안 좋은 건데 위암 수술하시고 이제 조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도 몰래 드시다가 들키셔갖고 어머니하고 굉장히 싸움이. 그러면은 그 술을 딱 중단하시게 되신 마지막 하나를 딱 짚는다. 그럼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네, 건강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아버님께서는 내가 이 시간에 87세 가까이 되면서 술을 중단해야겠다는 것을 늦게 결정을 하셨다 그래서 후회를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내가 건강만 좀 따르면 한 잔 더 할 수 있는데 이러시나요? 후자죠. 후자. 네, 건강하시면 술 드시고 싶다. 그러면 우리 저기 말씀하신 이제 아드님이 되시는 우리 부군, 부군께서는 술을 부모님을 보시고 좀 자제를 하시나요? 자제가 어딨어요? 자제를 안 하세요? 제일 그러면은 횟수를 한번 잡으면 일주일에 7일 중에서 며칠을 술을 먹는다? 4일. 자, 그러면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 같다? 아니면 약간 고래과다? 고래과죠. 고래과. 그래도 좀 건강이 해결이 되시나 봐요, 그래도. 그쵸? 그러니까 술을 먹기 위해서 엄청 운동을 해요. 술값으로 나간 것만 해도 나는 차를 10대는 바꿨을 거다.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시나요? 내 남편이 술을 그렇게 먹은 거를 중단을 했더라면 오피스텔은 샀을 것 같아요. 많이 오피스텔. 내 걸로. 드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일산의 린다 씨는 어떠신가요? 주변에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술을 들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술을 좀 못하는데요. 제 주변에는 많죠. 일단 친정 아빠가 술을 엄청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그 술 때문에 엄마하고 싸움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저 죄송합니다만 그럼 친정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지금 아빠는 83세? 80대 그럼 중반이시네요. 근데 지금은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약간 술을 자제하고 계시는데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지 몰래라도 술을 드셔야겠다는 거고 엄마는 절대 술을 못 드시게 술병을 어떻게 지켜서라도 사수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두 분이서 싸움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이 이렇게 술을 드시는 게 꼴보기 싫어서 중단해라 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당신 나하고 같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손은 잡고 끝까지 마지막 평생까지는 손을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중단을 하시는 거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혹시? 건강 때문이죠. 건강 아빠가 때문에.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이제 말리시는데 아빠는 인생 뭐 있냐. 좋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술을 또 그러고 드시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지시니까 그렇죠. 또 이제 술 한잔 하자 이러는 거고 엄마는 이제 아빠 건강 때문에 말리시는 어머니는 거고. 술 안 하시고요.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술 드시는 그 마음을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솔직히 있으실 거는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일산의 린다 님도 우리 아빠가 술을 안 드셨으면 나한테 소형 아파트 오피스라도 하나 물려주셨을 것만큼 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아빠는 접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술을 드시면 젊으셨을 때는 혼술이 아니라 그룹 술을 드신 그렇죠. 거고 이제 지금 연세가 드시면서 혼술을 어머님 몰래 안 보이는 데서 속삭이듯 술과의 대화가 있게끔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 최근에 예를 들면 냉장고 문을 열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맥주를 그러니까 안 사다 놓는데 어쩌다가 어떻게 사다 놓은 때가 있으면
냉장고 문을 열과 동시에 맥주캔 하나를 뜯어서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다 마시고 문을 닫는. 그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엄마 그러니까 맥주를 드실 때 이 목 넘김이 좋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그렇죠? 너무 더울 때 그렇죠. 그 한 잔 이렇게 드시는 그 보리음료니까. 쾌감을 느끼시려고. 보리음료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 엄마한테 이제 걸린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한번 또 때 아닌 꾸지람을 듣는 그렇죠. 거죠. 부부싸움 열심히 하시고. 예, 예.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술을 못 해요. 가족들만 하시게 예, 되는 건데.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을 앞서 잠깐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정 내에는 누구 한 사람 아니면 나조차도 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술이 나의 정말 굿 라이프, 나의 최고의 어떤 동반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술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술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짚고 넘어갈 내용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노령합니다. 자, 우리 참여를 해주신 분들도 앞으로 이 부모님 세대가 지금 80대 중후반이신데 우리 참여를 해주신 분들의 이 연세, 나이대는 앞으로 100세 인생도 된단 말이죠. 제2의 인생 이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이대까지도 술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세상, 사이 좋은 세상, 이제는 미국의 뉴욕에서부터 또 한국까지 6시간, 4시간이면 왕복을 할 수 있는 비행기도 오는 시대가 됐고 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택시도 이제 드론으로 타는 시대가 돼가는데 이 좋은 세상 살려 그러면 아까 건강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술을 자제가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인생 뭐 별거 있어?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혹시 의견들이 어떠신가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좀 주제인데요 어떠신가 한번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산의 린다님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보시죠. 예, 저는 술을 일정량 정도껏 이렇게 먹으면 그 술 문화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저희 이제 집에 남편이나 아이를 보면 술을 먹을 때 그 자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 되죠. 술을 먹고 안주가 술을 먹고. 예, 그래서 포금을 하거나 계속해서 계속 마시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또 해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적절한 음주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적절한 음주의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모임이 있다거나 뭐 가끔 동창의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닿던 친구가 어머 세상을 떠났대 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쵸. 그때는 이제 서글프니까 한 잔 그때 정도는 한도 된다. 예, 그렇죠. 우리 저기 신월동의 짱구 엄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우리 일산의 린다님하고 린다님이신가? 린다님 의견하고 좀 같아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분위기도 이렇게. 저는 사실 술을 못하지만 저는 이제 건배할 때도 물로 음료수를 가지고 건배를 하지만 그건 술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그죠? 거죠. 그러니까 술 문화는 뭐 그렇게 근데 분위기를 참 좋아하는데 적당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까지 해치면서 먹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부군께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당신하고 나하고 손을 잡고 병원을 다니더라도 같이 다녀야 되니까 좀 술을 좀 자제해 라고 이제 권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올 텐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몇 년 전부터 술 적당히 마시고 좀 몸 건강 챙기라고 항상 하죠. 만약에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적당히 마시라고 해도 안 듣고 적당히 안 마시면 어쩔 건데 어쩔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린다 씨께서는 주변에 이제 술을 가까운 분들 뭐 부모님이나 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술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몰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해결 방안은 사실 쉽지 않긴 한데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대, 60대, 70대인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술을 줄여야 되는 게 맞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경향이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쁠 때, 슬플 때, 그렇죠. 뭐 자기 자신한테 속상할 때, 뭐 이럴 때 많이 먹으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걸 술이 아닌 좀 다른 걸로 풀 수 있는 걸 많이 좀 이렇게 개발하거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술이 줄여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왜냐하면 그래요?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강을 생각해서 나가서 부부가 배드민턴을 쳤단 말입니다. 네. 땀이 났어요. 네. 그러면 들어왔는데 맥주 생각나죠?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죠. 맥주 생각나죠? 네,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는 내리고 처량하게 내 20대는 생각이 나고 또 뭐 가끔 가다는 지나간 과거의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내가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 그 시간조차도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물론 운동을 그렇죠. 다 하고 마지막에 그냥 한두 잔 먹는 거 이 정도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기 신월동의 네. 우리 짱구 엄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게 무슨 말을 하도 아,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종합을 좀 해드릴게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100세 인생이 되는 거 많고 우리 이제 나이가 더 들면서 더 노년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한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자 그때도 술 문화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거를 50대 60대인 세대들은 지금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것이요 내 라이프가 제일 소중한 것이요 라고 살아야 되느냐 왜? 주변에 지금 그런 분들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실 건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개 사실은 방법은 많겠지만 본인이 정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도 술을 굉장히 애주가거든요. 애주가. 네, 근데 저희 캥거루가 3명이 있잖아요. 3명이 다 아빠 쪽인 것 같아요. 저쪽은 아니에요. 따님 아드님 다 좋아하시는구나. 네, 술 다 좋아해요. 그래서 주량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아주 징글징글하지 않으세요? 가족들이 전부 다 술 좋아하시는데? 술 좋아하죠. 술 좋아하고 아니 우리 저기 신월동의 짱구 어머니께서는 징글징글하지 않으신가요? 애들은 아직 저한테 뭐 술을 마신 걸 보여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우리 일산의 linda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쁠 때 술이 빠지지 않지만 이제 아빠를 보면 좀 아유 제가요 우리 남편을 술 취해가지고 진짜 2번을 내가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지하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요. 2번밖에 안 되면 평생 사시면서 지금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사시는 거 아닌가요? 번호를 못 누르니까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나가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오니까 제가 한번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시끄럽긴 하죠. 삐삐 번호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한 10분 이제 앞에 섰다가 제가 이제 문 열고 들어온 적도 몇 번 있는데 사랑이 넘치시는군요. 술을 남들은 다 징글징글하다고 할 텐데. 네, 그래서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실 때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왜 저 정도까지 술을 마시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술 문화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술 문화가 사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도 그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야 마셔 자 원샷 잠 비워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도 약간의 매너가 아니고 이해 좀 벗어난다 그래서 너가 마시고 싶으면 마셔 그리고 너 오늘 안 마시고 싶으면 마시지 마 이런 분위기도 많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 술이 다양해졌죠. 뭐 막걸리 종류만 해도 몇 시까지가 되고 있고 소주 종류만 해도 몇 시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일본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전매 사업,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세금이 안 걷어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캠페인, 비간접적 캠페인을 해서 술을 많이 먹게끔 국민들이 그런 광고 정책을 지지난주부터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술을 먹는 거 없앨 수는 없죠. 왜? 알코올도 2도짜리 알코올이던 60도짜리 알코올이던 분명히 나한테는 맞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의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또 내가 맛있게 먹는 술이라면 그렇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이라면 50대가 지난 다음에 7, 80대가 돼도 적당량
그 적당량이라는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그렇죠. 적당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내 기준의 적당량은 소주가 10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술에 대한 주제로서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신월동의 짱구 엄마 그리고 일산의 린다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감사합니다. 가족 중에 술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도 야, 너 오래 살라고 나하고 같이 땅콩이라도 하나 먹고 나하고 영화라도 한 편 보려면 적당히 먹어. 이렇게 제안을 또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또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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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